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가외 세모가입니다. 요즘 제 채널을 찾아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영상이 더 필요할지 고민하고 있으니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은 새로운 단원인 데이터 마이닝의 나무 보기 시간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란 무엇인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모델을 만들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데이터 분할 방법까지 큰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드디어 마지막 단원인 데이터 마이닝까지 왔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뭐냐? 데이터를 마이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워요. 세상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마트에도 보면 이 고객님의 성별도 있고요, 나이도 있고요, 이걸 샀다 저걸 샀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냥 남아있는 데이터는 의미가 없죠.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야 그때 돼서 유의미한 내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바로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마트 구매 기록에서도 라면을 사는 사람들은 김치를 산다, 이런 규칙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이런 고객님들은 이탈하더라,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시험을 합격하더라,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어요. 즉 데이터 마이닝을 하면요,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추측할 수도 있고요. 이건 고양이 사진인지 강아지 사진인지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도 있고요. 비슷한 것끼리 묶어낼 수 있는 군집화 능력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걸 해주는 게 데이터 마이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 더 세분해서 들어가 볼게요. 실제로 데이터 마이닝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면 분류하는 능력이 있어요. 분류할 수 있어요. 메일을 보고 이게 스팸 메일인지 정상 메일인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집화를 할 수 있는데요. 비슷한 것끼리 묶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케이크를 사러 오는 고객인지, 커피만 마시다 가는 고객인지, 아니면 케이크랑 커피를 다 같이 좋아하는 고객인지, 이렇게 군집끼리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주 헷갈려 하시는 게, 이 분류하는 거랑 군집으로 묶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둘 다 뭔가 묶어내는 느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요, 미리 정해진 그룹이냐 모르는 그룹이냐 라는 차이예요. 쉽게 말하면 네이밍이 있고 없고인데요. 스팸 메일 이런 거 네이밍이 있죠. 이걸 보면서 이건 스팸 메일이야, 이건 정상 메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네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냥 케이크 먹는 고객, 커피만 마시는 고객, 이런 건 네이밍 할 게 없어요. 그런 건 그냥 비슷해 보이는 것끼리 대충 묶어놓은 거, 아직까지 이름 붙일 만한 게 없는 게 바로 군집화입니다. 이렇게 이름 붙일 게 있고 없고로 나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었던 회귀 분석이에요. 회귀 분석은 숫자를 예측하는 능력인데요. 내일의 기온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점수가 어떻게 될지 시험 성적도 예측해 볼 수 있고, 이런 게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그 다음은 연관 분석이에요. 연관성이 있는 품목들을 찾아내는 건데요. 맥주를 사는 사람이 기저귀를 산다, 이 두 가지 항목이 연관이 있더라,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연관 분석이에요. 그 다음은 이상탐지인데요. 특이한 점도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거는 카드 사기인 것 같다, 이렇게 특이한 점 찾아내고요. 이건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특이점을 찾아내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차원을 축소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특별한 정보, 중요한 정보만 이렇게 걸러서 남겨주는 역할도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게 필요한지에 따라서 이 능력들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마이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보통 이렇게 구분해요. 지도학습이냐 비지도학습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지도학습이라는 뜻은요, 정답을 알려준 채로 학습시켰냐라는 거예요. 기계를 학습시킬 때 이건 강아지 사진이야, 이건 고양이 사진이야, 이렇게 정답을 알려준 상태로 학습을 시킨 건 지도학습이고요. 지도를 안 해주면서 그냥 너가 대충 비슷한 것끼리 분류해봐, 이런 게 바로 비지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학습의 예시는요, 회귀 분석이 있고요, 또 분류 분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비지도 학습에는요, 비슷한 것끼리 묶어놓은 군집 분석, 이런 거 저런 거 연관 있는 것 같아, 맥주 기저귀 얘기했었던 연관 분석,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남기는 차원 축소, 이런 것들은 비지도 학습이에요.
이 옆에 제가 적어놓은 것들은요, 이 분석의 대표적인 예시들입니다. 분류 분석에는 의사결정나무, 앙상블, 나이브 베이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이름들은 세부적인 강의에서 다룰 건데요. 그 전에 이름이라도 보시면 나중에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이렇게 익숙하실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눈으로만 읽어봐 주세요. 군집에는 K민지 이런 게 있구나. 차원 축소에는 다차원적 도법, 주성분 분석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핵심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건 그냥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류도 해보고 군집도 해보고 이렇게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게 데이터 마이닝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데이터 마이닝이 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일단 데이터 마이닝을 하기에 앞서서 이걸 왜 하는지부터 정해야 돼요. 일단 우리는 고객이 왜 이탈할까, 어떤 고객이 이탈하는지를 한번 분석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건지 목적부터 한번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고객 데이터를 싹 다 모아야겠죠. 고객 나이, 고객의 가입일 등등 모든 데이터를 싹 모읍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이상한 값, 결집값 이런 것들은 처리도 해주고요. 데이터를 가공시켜주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배웠던 데이터 마이닝을 해주는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자주 이탈하는 고객을 찾기 위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연관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모델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시켜 줍니다. 그 다음으로 또 정말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요. 내가 만든 이 기계가 제대로 잘 분류하는지, 연관성을 제대로 찾아내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걸 하는 과정인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 분할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이 데이터 분할은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옆에서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할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이거 왜 필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데이터 분할은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걸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 있어요. 이 문제집을 가지고 ADS-B 자격증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달, 2달 동안 공부를 하겠죠. 이 문제집을 가지고 2달 동안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모의고사는 한번 쳐보고 가야겠죠. 그쵸? 모의고사는 한번 쳐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공부했나? 어떤 부분을 부족한가? 그럼 모의고사를 쳐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집을 공부할 때 다 쓰는 게 아니라 10문제 중에 한 8문제는 공부하는데 쓰고 나머지 2문제는 모의고사 치는데 써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분할시켜 놔야 돼요. 이 10문제를 공부할 때 다 쓸 게 아니라 모의고사 때 쓸 것도 좀 남겨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건 공부할 때 쓸지, 어떤 건 모의고사 칠 때 쓸지 이렇게 이 문제를 분리하는 게 바로 데이터 분할입니다. 여기 제가 예시로도 하나 더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기계를 만들 거예요. 이 기계는 어떤 기계냐면요. 색깔을 구별해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계한테 이건 초록색이야, 이거 노란색이야 이렇게 막 학습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 기계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무슨 색이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쳐볼게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 여기는 훈련용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검정용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떤 건 학습시킬 때 쓸지, 어떤 건 평가할 때 쓸지 구분하는 게 바로 데이터를 분할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분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4개, 1개로 분할할 수도 있고요. 3개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 그 방법도 다양해요. 그것까지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단어도 너무 낯설고요. 그래서 제가 쉬운 예시들로 한번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분할하는 방법이에요. 똑같이 제가 10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거예요. 그 10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모의고사도 칠 건지 그거를 한번 분할하는 방법 5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홀드아웃이에요. 이거는 정말 심플한 방법. 그냥 문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그냥 대충 8문제는 공부할 때 쓰고 2문제는 모의고사 쳐야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홀드아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10문제를 한 번씩밖에 안 써서 좀 아까워요. 문제는 한 번 풀고 2번 풀고 또 풀어봐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쓸 수 있도록 교차 검증 방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인 교차 검증은요. 이 문제를 조금 더 꼼꼼하게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거냐면요. 1, 2번 문제를 일단 킵해두고 8개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2개지로
오늘 테스트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요, 여기 2개를 킵해두고요, 나머지 8개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2가지로 테스트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이 2문제를 킵해두고요, 8문제로 공부를 하고 이 2문제로 시험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문제집을 완전 여러 번 풀어보면서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낭비도 적고요, 성능도 안정적입니다. 이 방법을 정말 많이 사용한대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문제집에 이 8문제는 쉬운 문제고 제일 뒤에 2개만 고난도 문제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2문제 킵하고 8문제로 공부하고 2문제 시험 치려고 했더니 어떻습니까? 난 쉬운 걸로 공부했는데 어려운 걸로 테스트 치니까 당연히 점수가 엄청 낮게 나오겠죠.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와, 나 시험 빵점 나와서 나 진짜 모의고사 쳤는데 빵점 나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균형 있는 게 아니라 불균형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교차 검증을 할 때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이 케이스까지 고려한 게 세 번째, 계층별 K겹 교차 검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계층별 비율까지도 고려해서 분할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5문제 공부하고 5문제 시험 칠 건데 그 5문제 안에 쉬운 문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고난도 문제는 1개 끼워서 공부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쉬운 문제 4개에다가 어려운 문제 1개 공부하고 나머지로 테스트 치기. 그 다음 날에도 쉬운 문제 4개랑 어려운 문제 1문제 포함해서 또 공부하고 시험 치기. 이런 식으로 그런 클래스 비율까지 고려하는 게 계층별 K겹 교차 검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부트스트랩이에요. 부트스트랩은 어떤 거냐면 오늘 4문제 공부할 건데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문제집이 있었다고 치면 공부할 때 오늘은 4문제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면 A, B, C, D 문제만 풀었어요. 근데 부트스트랩은 에이, 그럴 필요 있나? 같은 날에도 똑같은 문제 여러 번 풀어도 되지, 이렇게 복원 추출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트스트랩입니다. 복원 추출은 다시 뽑아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때 A, B, C, A 문제를 풀고 시험 치고 이렇게 A를 2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 다음 날에 A, B 이렇게 공부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원 추출을 해서 데이터를 뽑으면 정말 수많은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여러 번 문제집을 풀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적인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게 부트스트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트스트랩의 키워드는 뭐죠? 복원 추출이 키워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오버샘플링과 언더샘플링이에요. 오버는 뭔가 초과하는 거고 언더는 뭔가 줄여나가는 거라고 느낌이 오죠. 어떤 거냐면요, 공부를 하려고 봤더니 쉬운 문제가 8개고 어려운 문제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6문제씩 풀 건데 분류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개수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고난도 문제를 좀 변형 문제까지 찾아서 한 6가지 정도로 고난도 문제 좀 늘리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오버 샘플링입니다. 적은 쪽을 늘리는 게 오버 샘플링이에요. 반대로 고난도 문제가 2개밖에 없으니까 쉬운 문제 데이터 좀 버리자 해서 이런 거 좀 버리고 이렇게 넷둘만 가지고 데이터를 짝지어야겠다, 이렇게 많은 쪽 데이터를 좀 없애는 게 언더 샘플링입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개수를 늘릴 수도 있고요, 줄일 수도 있고요 하는 게 바로 오버 샘플링과 언더 샘플링입니다. 이걸 하면 불균형 클래스 문제가 해결되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짜가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똑같은 문제집을 두고 공부할 때도요, 어떤 친구는 그냥 난 짝수 문제로 공부하고 홀수 문제로 테스트 칠래, 이렇게 홀드아웃 방법을 사용하는 친구도 있고요. 난 매일매일 고난도 문제는 항상 1개씩 넣어서 공부할 거야, 그렇게 계층별로 교차 검증을 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트스트랩으로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 2회독으로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 분할의 방법 5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데이터 마이닝이 어떤 건지도 배워봤고요.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과정도 배웠고, 그 과정에서 검증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이 분할까지도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이 분할 방법에는 5가지 용어들이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모델링 기법을 배울 거예요. 아까 전에
배웠었던 데이터 마이닝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분류하는 것, 군집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각각 세부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과 프로세스, 그리고 분할 방법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홀드아웃, 교차 검증, 오버샘플링, 이런 단어가 이젠 훨씬 익숙해지셨죠?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분류, 군집, 연관 분석 같은 모델링 기법들을 다뤄볼 거예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적으로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